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될 때까지 지원한다님, 아이디 공기업은 나의 것님, 아이디 일반 임기제 공무원 나를 위해 만들었다님, 아이디 크리스마스는 사원증과 함께님, 아이디 음력으로는 올해 많이 남았다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반 임기제 공무원 지방행정서기보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분야 및 인원을 살펴보면 채용 분야, 채용 등급, 근무 예정 부서,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 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통 주요 업무라고도 합니다. 해수욕장 야간 단속 분야 주요 업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여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업무의 공통 키워드를 정리해서 두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유사 경력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반 임기제 공무원 지방행정서기보의 경우 수상, 수중,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와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경험담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합격을 위한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응시 자격 요건입니다. 채용 예정 분야별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자격증 중에 최소 1개 이상 소지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수상 구조사, 구조 다이버, 인명 구조 요원, 응급 구조사 7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이 중에 1개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 말인데요.
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으로 우대사항입니다. 해수욕장 임명구조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또는 뭐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런 특수 전문 분야, 뭐 일종의 특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왜냐하면 특수 관련된 약간 자격증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자격증이 우대인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는 반대입니다. 앞서 필수 요건 중에 자격증 4개 중에 1개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필수 자격증 2개라도 우대사항에서 특히 임명구조, 해수욕장 임명구조 또는 해수욕장 빼도 됩니다. 예. 그냥 임명구조, 이런 수중시설, 뭐 하다못해 뭐 호텔 수영장까지라도, 예. 이런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이런 경력들이 있는 것이 단순히 필수 조건인 자격증 2개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앞서 확인하셨겠지만 임용 예정 기간 최고 5년까지입니다. 아주 장기죠. 그래서 임기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기제를 원하신다면 우대사항을 한번 보세요.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전국에 해수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꽤 되죠. 그런 곳에서 하다못해 여름 성수기 단발이라도 2,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에도 빨리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축적돼서 1년을 만드는 게 이 분야에 입직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흔히 보통 지원자들이 단기 2, 3개월짜리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 입직을 하려 그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로 들어갔다가 점점점 겨울수 열리고 결국 그 기관에 기회가 되면 공무직,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되는, 또는 여기처럼 5년짜리 한시 임기제라고도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정확한 보수 수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구급 상당의 연봉의 55% 기준이네요. 그리고 공무원 구급 상당 연봉 상한액이 거기에서 55%니까 4,800만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55%니까 한 2,500, 6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으로 지급 예정이란 말은 여기에 숨은 뜻은 업무의 성격상 초과 근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6시까지 근무인데 갑자기 5시 30분에 임명구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6시 땡 했을 때가 구조하다 말고 퇴근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 잘 감안해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은 채용별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3배수 이상일 때 우대 기준을 참고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와 우대 조건이 구분 없이 다 보겠다는 면접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자격증 중에 3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근데 나는 그거 해당돼 2개나 되네? 하고 무조건 자격증만, 아니면 3개만 더 좋겠지 하고 자격증만 딸 생각하지 말고
관련 자격증 4개 중에 하나만 따고 빨리 실무 경험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고 유사 경력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공 사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고, 그것을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에 입증할 수 있도록 암시하라는 뜻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분석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선생님, 아직 모집 공고도 나오기도 전에 막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반드시 저희 연구소는 모집 공고가 나온 다음에 컨설팅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 후반부에 또 명시해 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접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평정 요소만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요? 면접 시 평정 요소 중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및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 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본인의 견해를 물었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사례를 말해보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미리 아웃라인, 사전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윤곽을 잡아놓지 않으면 답변하기 힘듭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분석하고, 여기는 직무기술서가 없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 1, 2부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감일 및 접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월 5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다 됩니다. 방문, 등기, 이메일까지 있네요.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해잡기 양식 등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반 임기제 공무원 지방행정서기부 강의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